그거 빠질 하나 단다라는 게 난 그래도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은 나 구속을 시켰지만 유권자들은 나를 용서했다라는 이런 명분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 국회의원 빠지라도 한번 달고 싶어하는 거. 강수 정당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일회용 정당이거든요. 데일밴드예요. 데일밴드. 뭐야 도대체. 일단 당 전체 차원에서는 선거 구도가 망가져요. 지금 현 정권 심판이어야 되거든. 조국 사태가 또 소환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반면에 민주당이 수렁으로 좀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재명도 지금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생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친명 친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 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조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무슨 뭐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좀 황당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수렁으로 좀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 딜레마고 또 하나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임종석 딜레마거든요. 임종석 딜레마.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 사이에 이제 벽돌이 그 개봉박두죠.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한테 남은 이슈들은 상당히 민주당에 불리한 것들만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선거 판세가 상당히 지금 재밌어지고 있고 뭐 조국 출마는 우리가 아주 작년부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11월에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기억납니다. 이게 작년 11월 했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냐면은 조국이 여기서 이른바 자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선출직에 당선되는 것밖에 없다. 출마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건 유죄 나올 게 너무나 뻔하거든요. 지금 1심 유죄예요. 2심 유죄고 2심도 그대로 유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3심에 가가지고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모두를 따지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연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맞나요? 그렇죠. 1심과 2심. 쉽게 말하면은 대법원에서는 법률심판만 합니다. 법률심판만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아요. 그건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아직도 자기가 유죄가 확정이 안 됐다는 신경을 갖다 막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정도는 바로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실이다. 내가 생각 그때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용서할 때까지. 그게 정도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책도 내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딱 그 판결 선고가 다가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도 하고 막 반성도 하는 척을 했거든. 판사님이 딱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범죄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과, 반성? 이건 진짜 사과나 반성이 아니다. 너 반성 안 하고 있다. 빵빵 인연을 때려버렸단 말이죠. 법원에서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검찰 독재 얘기를 왜 해? 1심에서 유죄 둔 게 누군데? 검찰이야? 아니지. 법원이지. 2심에서 유죄 준 게 누구야? 검찰이야? 아니지. 법원이지. 그럼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찰이 옳았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거 가지고 무슨 앉아가지고 검찰 독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딱 보게 되면 정치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그 국회의원 빠지라도 한번 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이제 이재명이고 하나가 조국인데 이재명도 그렇잖아요. 이재명도 지금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생존이거든. 자기 생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명 친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은 꺼다난 보리자루거든. 원래 적자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공천 받느라고 이재명한테 줄을 서 있지만 알랑방귀를 끼지만 이번 전당대회 때 보자. 우리가 헤게모니를 다시 찾아오겠다. 이것 때문에
이게 붙는 거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전당대회 세기만을 가다 친문한테 뺏기잖아요. 그럼 이재명 그냥 아웃이에요. 누가 지켜줘 그걸. 정당이 뭐가 되냐 서바이벌 게임의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서바이벌. 그다음에 이제 조국도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거든요. 신당 창당해서 그걸로 서바이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산 뭐 민주공원 아니 자기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2번을 받았으면 거기 갈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이건 예. 민주화 운동마저 더럽히는 일이잖아요.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황당하죠? 그다음에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네.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조국 사태 때 아니 서초동에서 30만 모아가지고 선동한 게 누구야. 그다음에 이 극심한 뭡니까 혐오 정치, 증오 정치 그 출발점이 뭐야? 조국 사태였잖아요. 예. 그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을 만들겠다. 이 말을 누가 믿어? 정당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올라타겠다는 겁니까? 비례연합정당에 올라타겠다라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소 정당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일회용 정당이거든요. 데일밴드예요. 데일밴드. 내 상처를 가려줄 내 상처를 치료할 데일밴드로. 데일밴드 회사에서 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겠네.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회사 이름을 써지 말아달라. 정당이 데일밴드냐? 뭐 이런 거죠. 네네. 뭐야 도대체.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출마를 어떻게 할 거냐. 출마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을 만들 거다. 그다음에 출마는 일단은 당을 갖다 출범시킨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예. 몇 가지 방안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 예. 일단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게 되면 자기 당이 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비례 순번을 받겠죠. 거기다 자기가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가운데 분명히 지역구 조정이 있을 거거든요. 예.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요. 후보 단일화하는 가운데서 지역구 조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당선이 확실한 그런 지역에다가 자기를 박아달라.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거지 정당이. 민주당과. 그렇죠. 내가 정당이 있으니까 비례를 하나 주든지 난. 예. 아니면은 내가 당선될 만한 데다가 가장 좋은 건 그거지. 내가 당선될 만한 지역구에다 너희들이 양보하고 내가 대신 나가겠다. 하하. 이렇게 하면 이제 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무슨 유권자가 봉입니까? 유권자가 무슨 핫바지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딴 것도 그렇다면 당선이 되면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1심, 2심 다 끝났습니다. 사실관계 다투는 건 다 끝났거든요. 예. 그 3심 간단해요.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보는 거거든요. 시간도 걸릴 것도 없어요.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2심 때 유죄가 나오면 바로 구속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전문가들은 구속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살려준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3심 확정되면 구속이 되고 그냥 의원직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그거 빠질 하나 단다라는 게 난 그래도 용서받았다. 예. 이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은 나 구속을 시켰지만 유권자들은 나를 용서했다라는 이런 명분 하나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당을 좀 이용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황당해진 겁니다. 예. 창당 선언하는 것도 매우 내용은 번지르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과 자기의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말과 처신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원래 그건 우리가 충분히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관된 겁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게 그에게는 일관성인 거죠. 그건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게 일관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야.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 일단 당 전체 차원에서는 네. 선거 구도가 망가져요. 이게 지금 현 정권 심판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는 거? 조국 사태가 또 소환되는 거잖아요.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얘네들 큰 선거에서 3번 다 졌거든요. 그 여파가 그냥 3연패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프레임을 또 다시 끌고 들어와? 그 현 정권 심판이 아니라 또 전 정권 심판으로 가버리게 됐거든요. 자연스럽게. 특히 누구냐?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아니 한동안은 그냥 저쪽 구석에 딱 짱박아 놓는 것 같더니 다시 끄집어내서 또 내세워? 이거 말이 되냐? 라고 한다면은 그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지금 현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흔들려 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친문과 친명의 대립 구도가 이제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가 앉아가지고 그만한 혐오 정치와 그만한 증오 정치 그걸 양산한 게 누굽니까? 자기 사태잖아요. 자기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말이 되는 게 뭐냐면 당 내용일 수는 있어요. 당에서 지금 친명 친문 싸우는데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거라는 거지.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완전한 친명은 아니거든. 조국은 오히려 이제 누구한테 가서 도장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냐면은 이거 말려야 되거든. 근데 못 말린 거야. 이분이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마음에 짐이 있다, 마음에 빚이 있다, 뭐 이런.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구분되는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불가피함을 이해한다 한 거야. 그러니까 추인해 준 거야. 도장을 찍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천장에다 도장 찍어준 거예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또 문재인이 지금 이게 그냥 전직 대통령이기만 한 게 아닌 게 왜냐 민주당 자체가 사실 이재명 당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다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잖아. 라고 하니까 이게 교통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친명 친문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해가 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싸우지 마요. 한 다음에 밑으로는 싸워.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정리를 갖다 누구한테 맡겨놓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자꾸 맡기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양산의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그 당의 무슨 갈등 조정자 비슷한 내지는 무슨 당의 최고 결정권자 비슷한 위상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은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국이고 또 하나가 임종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조국이나 임종석 같은 경우에 잠재적인 누구의 경쟁자입니까? 이재명의 경쟁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전당대회 때 이들이 해기만을 잡게 되면 이재명은 그냥 그날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걸 그 개딸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막 심지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가 누굴 공격했어요? 임종석만 공격한 게 아니라 또 누구 공격했어요? 문재인을 공격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사태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을 찾아가지 않고 문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안 받지 당연히. 이재명 같은 게 뭐하러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조국이 그 바닥에서는 굉장한 지지자들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거든요. 책 내면 베스트셀러야. BK 눈물입니다. 아내가 책 내도 베스트셀러고 딸이 책을 내도 베스트셀러야.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딜레마인 게 받으면은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당적으로는 뭐냐면 일단 중도층의 표심을 잃어버려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관점에서는 이 친명 체제가 약화되는 거야. 흔들릴 수가 있는 거야. 이들이 받을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안 받잖아요. 그럼 강성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방방 뜨면서 그 당시에 뭐냐? 야, 드디어 친명이 친문 학살했다. 공천 학살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조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통합을 해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당면 과제인데 계속해서 통합만 이야기하지 구체성 또 실천성 효과성이 있는 좋지는 않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산 내려갔을 때 언론에서는 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하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다. 다르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명 친문 프레임이 안타깝다. 너희도 갈라치기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문 애들 놔둬라. 그런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야. 난 용광로가 되겠다. 다 녹여야 되겠다. 다 친명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임역백을 시켜가지고 뭐 한 거예요. 친문 전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니 민주당에서 전 정권 책임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정권인데 그거를 딱딱 때리면서 갑자기 이제 쳐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명 친문에서 지금 뇌관이 이제 조국도 뇌관이지만은 그보다 가장 더 큰 뇌관은 사실 임종석이거든요. 어차피 조국은 역할 못 해요. 그거 그냥 판결 딱 나면 그냥 감옥 가야 되거든. 그런데 임종석은 다르거든. 그게 왜냐하면 임종석 하면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40대, 50대 어유 대단했죠. 대단했거든요. 정말 운동권의 예. 갓파더 대부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의원 배지를 달고 당에 딱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전당대회 자기 대신에 누굴 내보내거나 라고 한다면 당의 해공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엄청난 존재 위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실은 민주당 적자가 아니거든. 운동한 적이 없어요. 자칫 사법부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운동한 적도 없는 애가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죠. 예. 정통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잖아요. 이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쪽은 근데 전대 의장이야. 예. 정통 라인이거든. 여기는 완전히 그냥